자, 1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고, 우리 유리식, 분모 또는 분자에 이제 다시 분수가 들어가는 모양이라서 이제 번분수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 우리가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숫자나 아니면 적당한 식을 곱해서 이제 다시 유리식을 다항식꼴로 고쳐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분모에 x-1이 있으니까 우리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x-1을 곱해가지고 이제 분수 안에 있는 분수를 이제 다항식꼴로 바꿔보자. 자,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요, x-1을 곱할 거고요. 다시 분모에다가도요, x-1을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유리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했으니까 그 식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분모에다가 x-1을 곱했으니까 자, 여기 1한테 곱하면은 x-1이 되고 x-1분의 1이랑 너랑 곱했으니까 더하기 1이 돼서 자, -1하고 1은 계산하면 0 되니까 사라지겠죠. 자, 그럼 분자에는 x한테 곱했으니까 x하고 x-1이 곱해져서 우리 여기 x는 약분돼서 이제 사라지겠다. 그럼 이제 결국 간단하게 하면 x-1하고 최종적으로 같아지겠네요. 자, 다음에 2번. 자, 함수 fx는 자, x분의 k. 자, 너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k는 0이 되지 않는 녀석이래. 자, 그러면은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k의 값에 따라서 생기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만약에 0보다 더 큰 녀석이었다면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는요, x축하고 y축하고 나뉘어진 이 4개의 사분면 중에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k가 0보다 더 작았으면요,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대칭인 성질이 있어서 자, 어디에 대칭이냐면 자, 여기 점근선의 교점인 지금은 이제 0,0 원점이 되겠죠? 자,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근선의 교점,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1짜리 직선과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기울기 1짜리 직선은 y는 x가 되겠고요. 자,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은 y는 -x가 되죠. 자, 그래서 두 직선에 대하여도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참이네요. 자, 다음에 니은번. 자, k의 크기, 절대값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제 크기라고 한다고. k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자, 우리가 그림을 딱 2개만 그려봐도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누구 그림 그려볼 거냐면, 자, k가 1이 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어차피 대칭인 모양이니까 1사분면에만 딱 그려보면 돼요. 자, 그럼 k가 1이면 너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온다. 1,1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 k가 2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k가 2인 그래프는 y는 x분의 2가 되니까 자, 저 녀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요. 1,2를 지나간다. 1,2는 이쪽에 있죠? 자,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2,1도 지나갑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k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래프가 원점이랑 더 가까워지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은 이제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번. 자, 함수 fx의 역함수가 y는 x분의 k, 자기 자신이랑 같는지 물어봤는데,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말하고 그 함수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우리 y는 x분의 k의 역함수를 구해도 변하지 않는다. 똑같이 x분의 k가 나오겠다. 자, 실제로 우리가 y는 x분의 k에서요. x하고 y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모양을 x는 꼴로 고쳐주면은 양변에 x를 곱했을 때 x, y 곱해서 k가 되고, 그럼 양변을 y로 나눠주면 x는 y분의 k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x랑 y랑 위치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y는 x분의 k.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서로 같음을 이제 직접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봐서도 알 수 있겠죠. 자, 2번 풀이해봤습니다. 정답이 이제 3번이네요. 자, 3번. 자, fx가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로 나왔을 때 2018번 합성한 거에 3을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18번 합성한 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규칙을 찾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뭔가 반복되는 규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값이 점점점 커져가는 규칙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규칙을 찾으려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값을 직접 구해보기. 자, 그래서 3을 한번 넣어보고 그 나온 값을 또 다시 함수에 넣어보고 이제 직접 우리가 구해가지고 이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 자, 그러면 함수에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3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 합성한 거에 3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우리 3 넣어서 나온 값인 3분의 1을 다시 함수에 넣었다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자, f 3분의 2 이렇게 쓸게. f 2의 3. 자, f2의 3은 3분의 1을 우리 함수에 집어넣은 거니까 분모에 3분의 2가 들어가고요. 분자는 3분의 2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3번 합성한 거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함수 f에 넣었다는 소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분자는 x에다가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3이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그러면 우리가 3을 넣어서 규칙을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 넣었을 때는 3분의 2, 두 번째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넣었을 때는 다시 3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네 번째 넣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분의 2가 나오겠다. 그럼 이제 세 개의 숫자가 반복하니까 우리 몇 주기라고 했어? 3주기라고 이렇게 불렀다. 세 개의 숫자가 반복된다. 자, 그러면 결국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이랑 같으니까 2018을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가 되니까 f2의 3하고 그 값이 같은 거고 f2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fx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첫 번째는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만약에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라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건데, 자, 저런 함수 fx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함수가 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라면요, 두 번째로, 자, 요게 꼭 생각이 나야 된다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서 우리 이렇게 더해져 있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야 하고요. 마침 너네 둘이 곱했을 때 딱 9가 나오니까
상수는 일정한 값이죠. 변하지 않는 값. 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 보면요. 너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너네 둘이 곱한 거. 그럼 쟤네 둘이 곱한 거 해보면은 딱 9가 나오니까 그럼 최소값이 3의 2배를 해서 최소값은 6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언제 최소값이 되는 거지?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같이 외워주라고 했으니까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등호 성립할 조건은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그 두 개의 숫자의 값이 서로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 더해서 6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너도 3이 돼야 하고 마찬가지로 너도 3이 되는 순간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배 x 플러스 3이 되는 거 말하고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0이 돼야 되고 자, 그런 a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뭐 직접 구해보면은 0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5번. 자,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점근선. 자, 그럼 점근선 한번 구해보면은 자, 너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자, 하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어서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점근선은 분모랑 분자에 있는 이 x의 개수의 비율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분의 2 하면 이제 2가 나오니까 y는 2가 우리 함수의 점근선이 되겠다. 자,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지나가는 점 하나. 자, 지나는 점의 좌표 하나만 알면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제일 만만한 y절편 한번 구해봅시다. x한테 0을 집어넣어서 y절편이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5는 2보다는 더 큰 녀석이란 말이야. 자, 그럼 0,2분의 5 지나가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본다고. 자, 그럼 기억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두 점근선의 교점. 자, 우리 점근선 다 구해놨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 하나는 x는 2. 자, 그래서 점근선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니은번. 자, y는 fx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간다. 자, 우리 그래프 예쁘게 그려놨으니까 4사분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럼 4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디귿번. 자, y는 fx가 직선 y는 x 플러스 4에 대하여 대칭이냐. 자, 그러면은 대칭인 성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점의 대칭이냐면요. 점근선의 교점, 우리 아까 기억에서 구해놓은 마이너스 2,2에 대하여 점 대칭인 성질이 있고 그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 그럼 기울기 1이면서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니까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옳은 설명이 되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말이었어서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요. fx가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그 녀석이 2,-1을 지나간대요. 자, 그러면은 지나가는 점의 좌표니까 우리가 대입해주면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서로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x하고 fx가 또 서로 같은데 그럼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인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곡선이 되는데 y인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다. 자, 그 말은 원래 함수가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라고. 자, 너가 y인 x에 대하여 대칭이더라. 그러니까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랑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y인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려면 자, 너는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구해보면 마이너스 2, a가 되는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제 y는 x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의 값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그 원래 함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x한테 2를 집어 넣어 보면은 자, 2랑 2랑 더해서 4분의 자, a는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우리 b의 값이 0이 되겠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0이니까요. b에서 a를 빼라고 했네요. 정답이 이제 2가 된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주어졌는데 자,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너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abc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문자가 들어가면은 역함수 구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계산을 하기가. 자,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 이렇게 역함수이면 반대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굳이 힘들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자, 그럼 역함수 구할 때 y는 2x 플러스 1분의 자, 3x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그 함수를 다시 x는 꼴로 고쳐 놓은 다음에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x는 꼴로 고쳐주려고 분모에 있는 2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2xy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x가 있는 녀석들 다 왼쪽으로 보내고요. x가 없는 녀석들 오른쪽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자, 너 왼쪽 넘어가면은 x로 묶어서 2y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y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양변을 2y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은 x는 2y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x한테는 y를, y한테는 x를.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역함수가 되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c는 비교해서 얻으면 되죠. 자, 요렇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b는 옆에 붙은 상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c는 여기 분모에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a, b, c를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이 3번. 자, 8번 문제. 자, x 값이 2부터 6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m의 최대값과 n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큰 녀석은 위치상 더 위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작은 녀석은 더 아래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함수 사이에 놓여져야 한다. 자, 그러면은 mx나 nx는 이제 1차 식이니까 둘 다 0 넣으면 0이 나와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원점을 지나가는 두 직선 사이에 유리함수 그래프가 놓여지도록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잘라가지고 유리함수 조각을 하나 찾아낼 거라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 유리함수 그래프에 점근선 중 하나가 x는 1이고요. 그리고 y는 2가 점근선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0 집어넣어서 y절편 찾아보면, 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을 지나가면 여기. 자, 그러면 그래프가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자, 우리가 2부터 6까지만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만 그려놓을게. 자, 그럼 x가 2인 부분에서 자르고요. 자, 마찬가지로 x가 6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그 사이 부분만 생각을 해라. 이 바깥에 빠져나가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점의 좌표들 계산을 해보면요. 자, 너는 x의 값이 2일 때니까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이제 1분의 7, 이제 2,7이 되고요. 자, 6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5가 되고요. 분자는 15가 되니까 여기 6,3. 자, 그래서 2,7부터 6,3 사이에 있는 조각이다. 자, 그런 조각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 mx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치상 더 위쪽에 존재해야 한다. 그럼 저런 두 녀석은 모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mx보다 여기 노란색 유리함수 조각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면 가능한 거라고. 너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m의 최대값이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자,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여기 6,3을 지나갈 때까지 커질 수 있겠다. 자, 그때 m의 최대값이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에 nx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위치상 더 아래쪽에 있다는 말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거보다는 더 아래쪽에 유리함수 조각이 위치하게 되겠고, 그럼 n의 최소값, 기울기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요. 자, 기울기 어디까지 작아지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2,7을 지나갈 때까지 작아질 수 있겠다. 걔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제 서로 대소관계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생기니까 항상 아래쪽에 있진 않잖아. 자, 그래서 그때 n의 최소값이 2,7을 지나갈 때니까 그때 기울기가 이제 2분의 7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 녀석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7 하고요. 2분의 1 하고 더해서 정답이 이제 4가 되었습니다. 자, 9번 문제 해설해 볼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2의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나뉘어져서 정의가 됐고요. 2의 왼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2의 오른쪽 부분은 이제 유리함수의 모양으로 정의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그 녀석이 아래 가족건과 나족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f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일단 가족건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자,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1은 2보다는 더 작은 녀석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이 구해질 거야. 자, 그럼 a의 값이 1 넣어서 5가 돼야 되니까 a는 6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a의 값 얻었으니까 이 왼쪽 부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자, x축, y축. x는 2. 자, 우리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4가 나오고, 그럼 이제 2,4를 지나가. 자, 그리고 그거의 왼쪽 부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녀석이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자, 그 점근선 중에 하나가 x는 1, 그리고 y는 b. 아, 걔가 y는 b에 가까이 가는구나.
자, 근데 B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어디에 가까이 갈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한테 2를 넣어가지고 그 함수 그래프가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X에 2를 집어 넣었을 때 여기 사라지고요. 2 집어 넣으면 분모가 1이 되니까 A-2가 나온다. 그럼 A는 6이었으니까 2를 넣어서 4가 나오면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Y는 B에 가까이 간다고 했다. 자, 그러면은 B가 4보다 더 작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B가 4보다 더 작은 거. 만약에 B가 4보다 더 큰 모양이 있다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여기 이제 2,4가 되니까 거기 왼쪽에서는 기울기 1로 작아지고 이제 Y는 B가 4보다는 더 커서 가까워지는 녀석이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 있고 너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녀석이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찾아보면 우리 함수의 치역은 Y의 범위라고 했죠? 그 Y의 범위가 2보다는 더 크다가 나왔다. 2보다는 더 크다. 자,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함수의 치역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우리 함수의 치역이 된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함수의 치역은 Y는 B보다는 더 크다가 이렇게 나온다. 점근선이니까요.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지 B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아래 그림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때 B의 값이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는 6, B는 2.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 fx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너도 계산을 해보면 y는 x-1분의 b가 2라고 했으니까 2x-4 그리고 a가 6이었으니까 6에서 2를 빼면 플러스 4. 그럼 이제 x-1분의 그냥 2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a 빼기 b를 넣으라고 했고요. 6에서 2를 빼주면 너가 이제 4가 되니까 4는 2보다 더 큰 거여서 너 아래 거에다 대입하면 된다. 그럼 4를 대입하면 3분의 8 하고 이제 정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9번 정답이 이제 3번이 되었습니다. 3분의 8.